일단 뭐 공식은 어떻게 되죠? 일반형 공식을 쓰는데 정과 직선사의 거리 공식. 기본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이 점이 있고 이 직선이 있었을 때 이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슨 거리라고 했지? 여기가 이제 x1, y라고 하면 이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 최단 거리, 이렇게 수선의 발로 내려서 요 거리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죠? 아니? 이거 어떻게 찾았어? 이 거리 어떻게 찾았어 그때? 어떻게 찾았어 이거? 찾는 방법이 뭐야? 찾는 방법이 뭡니까? 했잖아 그때. 여기 보면 한 점이 지금 주어졌고 한 점이 주어졌고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 있잖아. 그럼 얘 기울기가 나온다고. 여기서 기울기가 줬겠지? 아니야. 얘 기울기가 주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 기울기랑 수직한 기울기가 구할 수 있겠죠? 수직한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겠어? 응?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 다 잊어버렸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얘 기울기가 만약에 3이었어. 그럼 얘 기울기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겠죠. 역수 취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이라고 했잖아. 아니 또 왜 다 까먹었어 뭐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기랑 이 한 점 알고 있으니까 이 직선 방정식이 나오겠고, 직선 방정식 나오면 이 점은 연방 때려서 교점을 찾고, 교점 찾는다 어떻게 해?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면 나온다. 이거를 이제 매번 하기 힘드니까 수학자들이 공식으로 만들어 놨었고, 또 이렇게 ax 더하기 b야 되기 싫은 0이랑 x1, y1이랑 거리는 뭐가 되냐? 요거 x 앞에 있는 개수, y 앞에 있는 개수에다가 루트 씌워놓은 다음에 여기다 x1, y1 집어넣으면 ax1, by1 더하기 c. 그래서 x1, y1 집어넣어서 절대값 씌운 게 바로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매번 구하는 게 힘들어서 공식을 만들어놨다고 했지.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겠죠?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찾아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게 저번 시간에 배운 겁니다. 필수 1번. 네. 1번. A, 3하고 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그 다음에 뭐가 되겠냐? 4x 빼기 3y 더하기 3이 0이 되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응? 아니야? 일단 뭐 요거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뭐 그림으로 보자면 요런 직선이 있고 뭐 a, 3이니까 여기 3이 있는 데다가 뭐 여기서 있고 여기서 있고 뭐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두 개가 나올 수 있겠고 요 거리가 몇이 나오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같은 높이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3이고 x좌표만 다른 거야. 거리가 2인 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거리 공식을 쓰면 d는 4의 제곱 더하기 마 3의 제곱에 루트 씌워주고 여기다가 a, 3을 집어넣으면은 4a 빼기 9 더하기 3이니까 빼기 6의 절대값. 거리 공식입니다. 이게 몇이라고 이게? 2라고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계산하면 5가 나와요. 4a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몇이 나온다고 해서 5, 2, 10이 되겠죠. 두 개가 나와. 4, 2 마이너스 6이 10인 경우랑 이게 10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뭐인 경우죠? 4, 2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0인 경우. 마이너스 10의 절대값도 10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A는 4가 나오겠고 이때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근데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된다? A는 4가 된다. 그런 거죠. 여기 4,3일 때가, 여기가 4,3인가 보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A 값에 따라서. 두 개가 나온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두 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면 직선 3x 더하기 4y 더하기 1은 0의 수직이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거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주어진 거죠, 지금? 맞아. 요 기울기가 몇이죠?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수직한 기울기 몇이냐? 그래, 3분의 4. 그래서 y는 3분의 4x 플러스 k라고 본다고. 기울기는 아니지만 y좌표는 몰라요. 요런 직선하고 원점하고 거리가 몇이라고? 거리가 1이라고. 자,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양면에 뭐 곱한다? 3 곱하라. 3y는 4x 플러스 3k겠고 넘어가면 4x 빼기 3y 플러스 3k는 0하고 0,0하고 거리 공식이 쓰는 겁니다. 그럼 d는 4의 제곱, 3의 제곱이죠. 또 마3의 제곱이죠. 그것도 씌워놓고서 여기 0,0 대입하면 3k의 절대값이 나옵니다. 이게 몇이다? 거리가? 예, 이거 오잖아. 그럼 3k의 절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5니까 3k는 5거나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3k는 5거나 또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대입해요. 3k 대신 5거나 마이너스 5 대입. 두 개가 나오겠죠. 첫 번째 식은 뭐야? 4x 빼기 3y 플러스 5거나 또는 4x 빼기 3y 마이너스 5거나 3k 대신 마이너스 5. 이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원점 이렇게 있는데 원점 이렇게 있어요. 있겠어 없겠어? 근데 기울기가 몇이라고 했죠? 3분의 4인데 이 3분의 4의 기울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가 1인 거. 또 이렇게 됐을 때가 1인 거. 이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 3분의 4인 거. 맞아. 이 두 개를 구한 거야 지금. 두 개 나온다고. 자, 그래서 이 공식은요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모르면 시간 오래 걸려요. 구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외워놓기를 바랍니다. 자, 하율이가 드디어 왔어요. 이제 오늘 좀 남아가지고 좀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동안 밀린 거를 이제 본주정은 뭐 다 한방 또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밤에 안 자냐 너네? 요즘? 대체 뭐 밤에 뭐 하는데 학교도 안 가는데 이제 내가 봤을 때 밤에 24시간 잘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자, 봅시다. 평행한 주직선사의 거리 46페이지다. 2x 빼기 y 빼기 1은 0하고 그 다음에 2x 빼기 y 플러스 k. 자, 여기 모르는 거 k 하나밖에 모르는 게 없어요.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다. 내가 말했지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언제밖에 나올 수가 없냐면 평행할 때. 이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거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두 직선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평행한 두 직선에서 이 거리가 의미하는 거는 이게 2루트 5라는 거야. 이게 2루트 5라는 거야. 여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2루트 5. 그러면 여기서 아무 점을 하나 찾아. 여기서 뭐 집어넣으면 제일 쉬운 게 나오냐면 x 0이고 y는 마이너스 1인가? 맞아. 0, 마이너스 맞죠? 0, 마이너스 1하고 요 직선 반대편에 있는 거,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이게 몇이다? 2루트 5다라고 쓰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봐봐, 여기도 나오겠지만 요쪽에도 2루트 5인 거 있겠냐 없겠냐? 두 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직선이 있을 때 이게 양쪽 두 개가 나와요. 거리가. 그래서 공식을 쓰면 얘 공식을 쓰면 g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 앞에 있는 개수 루트 씌워주고 여기다 0, 마이를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k의 절대값이 나옵니다. 이게 몇이다? 2루트 5다. 이게 몇이 나오냐? 루트 5냐? 넘어가면 1 플러스 k의 절대값은 루트 5를 곱하니까 이게 10이 됩니다. 이게 10이거나 뭐가 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절대값이 10 나오면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일 때는 k가 9예요. 또 이게 마이너스 10이 될 때는 k가 마이너스 11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9일 때랑 마이너스 10일 때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k 값은 두 개가 나와요. 이게 답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도 문제 풀다 보면 은근히 나와요. 이 거리 바라볼 때. 한 점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공식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유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뭐 공식도 있어요. 뭐 신발 공식이라고 해서 공식에 넣으면 나오긴 하는데 공식은 일단 가르쳐주지 않을게요. 왜냐면 공식은 뭐 학기 중에 나중에 가르쳐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식을 알려주면 공식만 외워요. 개념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개념. 어떻게 그걸 구했는지. 자, 필수 3번에 세 꼭지점의 작도가 주어졌어. 필수 3번. 자, 생각해 봅시다. 일단 세 점이 이렇게 주어진 거야.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높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아니야?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밑변의 길이와 뭐를 구해야 되냐면 뭐를 구해야 돼? 높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밑변의 길이는 뭐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BC를 밑변으로 볼게요. 이거 밑변의 길이는 B하고 C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뭐를 통해서 구할 수 있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밑변의 길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얘가 끝난다고 밑변이. 그럼 누구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높이. 높이는 어떻게 되냐? 높이는 이게 높이예요. 이게 높이입니다.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 이게 뭐야? 높이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 A라는 점, 그 다음에 BC를 지나가는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면 나옵니다. 어떻게 구한다고 높이를?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면 나와요. 근데 봐봐, BC가 직선을 구할 수가 있는 게 BC는 지금 점을 몇 개 준 거죠? 2개 줬으니까 두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두 점 알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이 한 점 알잖아.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뭐가 나온다? 점 A와 점 BC를 지나가는 직선, 점 B와 C를 지나는 직선을 구한 다음에 이거에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
높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세 개의 점의 좌표를 알면 무조건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변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배운 걸로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많이 나와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을 알았을 때 넓이 구하는 거. 나중에 이제 뭐 공식도 알려주긴 할 건데, 공식은 빨리 알려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맨날 또 외워서 써요. 타고르기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또 우리 준영이한테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응? 좀 너 대답해야지. 두 점 잡아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서 밑변을 구합니다. 높이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여기 있는 A점하고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서 높이를 구합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개념으로 풀었는지가 나와야 된다고. 공식 같은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로 푸는지를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오늘 열심히 특강을 듣고 사라진, 특강 때 여러 명이 왔지만 우리 하율이를 볼 수 없었죠? 특강까지 듣기에 저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영어학원 잘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남은 게 수학밖에 없어요?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학을 열심히 하세요. 뭐라도 한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인간적으로. 자, B 3번 봅시다. 3,5. 그러면 B는 1,1. 그 다음에 C는 6,-1이니까. 자, 1,1 B좌표, 3,5 A좌표. 그 다음에 C좌표는 6,-1. 대충 그래요. C는 6,-1 찍어요. 결론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대충 그릴게요. 자, 어디를 밑변으로 하고 싶냐, 하율아? BC. 그럼 BC 길이 거리 구합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니까 6하고 1은 5 차이 나죠? 5의 제곱. 마이너스 1과 1은 몇 차이 나죠? 빼면 2 차이 나? 2의 제곱.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루트 29가 밑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끼리 빼서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되냐? 이 BC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 거리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두 점이 나왔죠? 기울기부터 구할게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6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5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게 기울기예요. 됐죠? 그럼 써볼게요. y는 5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1,1 지나는 거 합시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짜자자잔.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5분의 2x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니까 플러스 5분의 7이 됩니다. 5를 곱해서 일반형을 만들어줄게요. 5를 곱해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넘어갑니다. 요직선이 뭐가 나오냐? 2x 넘어갔어요. 플러스 y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은 0. 자, 요게 직선이. 요것과 요거 사이에 뭐를 쓴다?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씁니다. 높이 d가 나와요. d는 2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5의 제곱 루트 씌워줄 거예요. 그 다음 여기다가 3,5를 대입해요. 절대값 씌웁니다. 3하고 5 대입하면 3이 6 5, 25 빼기 7의 절대값이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루트 29분의 31에서 7을 빼니까 20 몇이 나온다? 4. 높이가 루트 29분의 24가 나옵니다. 자, 이거 유리화 시키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미세한 높이 곱하면 없어져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루트 29예요. 높이가 루트 29분의 24입니다. 약분도 없어져요. 2도 약분되죠. 12만 남는 거죠. 넓이는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뭐를 알면 끝난다고? 삼각형의 넓이는 세 점의 좌표를 알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몇 번 구해볼까? 문제 3-1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3-1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세 점을 주어졌을 때. 다리가 아프네요. 계속 많이 소리 컸나? 이런다고. 하나 더 하면 이제 끝나네요. 직방이 끝나가고 있어요. 원방을 해야 될 차례가 되는 거죠. 준영아, 풀 수 있어? 실패야? 못 풀어? 풀고 있어? 아직 실패는 아니다. 공식 알려주면 애들 맨날 공식만 써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그려지는 삼각형입니다. 밑변을 뭐로 했냐 너? 뭐 주점사의 거리를 구했어? 못 구해? 머릿속에 없어? 공부를 안 하고 있어서 없으니까. 4 빼기 마이너스 2 하면 6이죠? 6의 제곱. 마3하고 마이를 빼면 마이2니까 마이2의 제곱은 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죠. 36, 루트 4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세요. 자, 없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지나가는 직선 구해야 돼요. 기울기 구하면 몇이다? 기울기 구하면 4 빼기 마이너스 2 마3 빼기 마이 6분의 마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뭐 요거 지난다고 칠게요. 그럼 직선의 방식 나오겠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빼기 4 빼기 3이 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9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됩니다. 자, 3을 곱해요. 넘기면 x 플러스 3y 더하기 5 x 플러스 3y 더하기 5는 0이 되겠습니다. 표준형으로 이렇게 일반형 바꾼 거예요. 3 곱해가지고 다 넘겨서 이 거리공식 써요. 이 높이 이제 구해야 되니까 거리공식 쓰면 1, 3이니까 1의 제곱, 3의 제곱에 루트 씌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2하고 3 대입합니다. 그럼 2 더하기 9 더하기 5니까 2, 9, 11, 16이 되는 거죠. 이 높이에요. 그래서 루트 10분의 16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2루트 10이 되겠죠? 밑변은. 자, 넓이 구하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루트 10 높이는 루트 10분의 16 약분이 되겠고요. 2도 약분 되니까 16만 남는 걸 알 수 있겠죠. 넓이는 1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부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얘의 각의 이등분선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이쪽을 이등분하는 거. 요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거. 요게 첫 번째. 이게 1번. 두 번째로는 요쪽의 각을 이등분하는 거. 이렇게.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구하는 거예요.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려면 1번과 2번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점을 x, y라고 쓰면은 이게 이렇게 연결해 보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습니다. 여기 이등분하는 점 위에, 이등분선하는 점 위에 있는 모든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왜냐? 이게 합동이에요. 이게 라이트 앵글이고 R, 그 다음에 여기 H 같고요. 그 다음에 A랑 같다고 하는 거겠죠. 합동이, LH 합동이. 라이트 앵글, 그다음에 빗변, 그 다음에 각이 같아서 이 둘이 합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가 같아져요. 합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요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 안 같다? 같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리가 같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x, y라 쳐도 이 거리가 다 똑같아요. 이 거리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 위에 있는 직선하고 요 점, 이 직선하고 거리 공식, 이 직선하고 거리 공식 하면 같다라고 해서 식을 뽑아내요.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식이, 자, 이렇게 쓸게요. 3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은 0 하고, 이게 2x 더하기 6y 마이너스 3은 0일 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하고 요거의 거리는 서로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은 직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점하고 요 직선하고의 거리공식 쓰면 이 길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요 점하고 직선 거리공식 쓰면은 봐봐. 요 점과의 거리공식 쓰면 이게 2의 제곱, 6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분모가 옵니다. 이것도 쉬우겠죠? 그 다음에 x, y에 들어가면 어차피 똑같아요. 절대값 2x 더하기 6y 마이너스 3은 절대값이 나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점하고 또 요 직선하고 또 거리 공식 써요. 똑같아요. 3의 제곱 1의 제곱의 루트에다가 x, y 집어넣으면 똑같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같은 같다. 그래서 요 거리가 무조건 같으니까 이게 같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거리 공식을 써서 같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이니까 x, y가 좋습니다. x, y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이게 분모가 2의 제곱 4니까 루트 40이에요. 이 루트 몇이죠? 10이죠. 약분되면 여기 뭐만 남아? 2만 남는 거예요. 양면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2x 플러스 6y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자, 2를 곱했어요. 여기도 2를 곱하고 여기 약분되고 2만 남은 거예요. 2를 곱하니까 여기 2배가 되겠죠? 2배의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절대값. 이게 두 개가 나오는데 언제냐? 절대값이죠. 둘이 부호가 같거나 둘이 부호가 반대인 게 나와요. 둘이 부호가 같은 거는요, 둘이 그냥 둘 다 그냥 나온다고 칠게요. 둘 다 그냥 나와요. 둘이 부호 같다는 거. 자, 이런 거예요.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다. 그럼 두 개가 나와요. a, b가 같던지 아니면 a, b가 부호가 반대던지 두 개가 나옵니다. 같아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똑같아요. 2x 더하기 6y 마이너스 3하고 2배의 3x 더하기 y 마이너스 2 같은 게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둘이 부호가 반대인 거. 2x 더하기 6y 마이너스 3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요렇게 식이 두 개 나옵니다. 이게 답이에요. 정리하면 답이 나옵니다.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감각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어요. 계산을 하면은 요거는 6x 더하기 2y 10이니까 이거 다 넘기면 4x 넘어가면 마이너스 4y 넘어가면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9는 0. 첫 번째 식입니다. 자, 두 번째 얘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12니까 넘어가요. 8x 넘어가면 플러스 8y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5는 0.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직선이 나오고 두 직선에 2등분하는 거 두 가지 똑같아. 두 직선에서 2등분 각을 2등분하는 거 직선 두 개 걸어보면 여기 점을 x, y라고 놓고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다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것 중에서 두 개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는 거고 이렇게 각의 2등분선을 구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같은 거리에 있는 걸 구하시오.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구하시오 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요거를 한번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 이게 각의 2등분선이라고 하든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하면 똑같은 거야. 그러면 봅시다. 4-1번을 보세요. 준영아 뭐라 써져 있나요? 여기서 두 직선으로부터 뭐라고 써져 있어? 7하고 x 빼기 3y 마이너스 가고 어떤 점이 있는 거? 같은 거리. 이 얘기예요. 같은 거리 있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직선의 2등분선의 직선이나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거나 같은 얘기다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각의 2등분선하고 머릿속에 놓으세요. 각의 2등분선 두 직선의 각의 2등분선하고 뭐가 같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점의 방정식 같은 얘기예요. 각의 2등분선이나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방정식이나 똑같은 얘기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공식 써서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4-1번 한번 풀어보세요. 원방 들어갑시다. 자, 오늘은 즐거운 원의 방정식을 하셨습니다. 자, 원이 뭔지 알죠, 다들? 어? 아니, 원주형 다 가고 있대? 또 이렇게 하고 또 밤에 또 잠 안 자고 또 난리 치겠죠, 또. 자, 원의 방정식을 할 건데, 이제, 봐봐. 원의 방정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도 점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원도 뭐로 표현이 안 된다고? 점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원도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졌어요. 대본 잘 그리지 않나요? 맞죠? 우리 준영아? 이거 점 몇 개로 이루어졌습니까? 무수히 많은 점이죠. 그러니까 얘도 방정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그럼 봐봐.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또 뭐라고 놓을 거냐면 x, 뭐라고 놓을 거냐면 y라고 놓을 거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일정한 게 뭐가 있냐? 여기 있는 점하고 일정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원의 중심과의 거리는 다 일정이에요. 봐봐. 여기 중심의 좌표를 센터라고 해서 뭐라고 볼 거냐면 센터 포인트라고 해서 A, P라고 볼 거야. 그러면 여기 있으나 이 거리나 이것도 반지름이겠죠? 맞아, 맞아. 레이디어스 여기 P가 있어도 반지름은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러니까 봐봐. 원의 방정식은 뭐가 일정한 거냐면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하고 이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뭐로 일정한 거야? 반지름으로. 이거 가지고 방정식을 만듭니다.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일정하다고 해서 만들었는지 기억나?
직선에 있는 모든 점하고 뭐가 일정하다 해서 만드는지 기억나? 기울기가 일정하다고 해서 만들었잖아. 원방은 그래서 요렇게 이 P 센터 포인트하고 P점하고의 거리가 뭐로 일정하다? R로 일정하다는 걸 통해서 뭐를 만들어낸다?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무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P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까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면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 게 몇이 된다? R이다. 이게 CP의 길이가 되겠고 이게 R인 거야. 여기서 이제 뭐만 하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냐? 양변을 제곱하면 뭐 하면? 양변 제곱하면. 그러니까 이게 쓴 공식이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밖에 쓴 게 없어요. 제곱하게 되면 그게 무슨 방정식이다? 제곱하게 되면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그게 바로 원의 방정식. 그래서 제곱하게 되면 여기 제곱하면 루트 벗어나고 여기 제곱하면 i제곱 원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뭐라 그러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x, y에 대한 몇 차식이냐면 x, y에 대한 몇 차식이냐면 이게 x, y에 대한 2차식. 직선의 방정식은 1차식이었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x, y에 대한 2차식입니다. 자, 그래서 미지수가 몇 개냐? 미지수가 총 몇 개냐면 3개예요. 미지수가 3개인데 잘 보세요. 미지수가 A, B, R 3개예요. 미지수 몇 개라고요? 3개. 그 중에서 A, B는 누가 담당하고 있냐? 원의 중심좌표. 자, 미지수 3개야. 미지수가 A, B, R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A, B는 원의 중심좌표가 담당하고 있고요. R은 반지름이에요. 원방은 뭐 알면 끝나냐면 원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뭐 찾으면 끝나냐면 원의 중심좌표랑 반지름 알면 끝나요. 내가 말했지 직방을 구하라고 하면 한 점과 기울기 또는 두 점을 알면 됐어요. 맞아 안 맞아? 직방 찾으라고 하면 한 점과 기울기 또는 두 점을 알면 됐는데 원방은 원의 중심좌표랑 뭐 알면 된다고? 반지름.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방 찾으세요라고 하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 찾습니다. 자, 이때 이 원의 중심좌표가 0,0이 될 때, 원의 중심좌표가 뭐가 될 때? 원의 중심좌표가 원점이 될 때. 이때는 A, B가 0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원방의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원의 중심좌표가 원점에 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방의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자, 요게 지금 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 노란색 박스에 있는 걸 한 거예요, 지금. 노란색 박스. 노란색 박스에 있는 거. 표준형과 기본형을 한 거예요. 지금 노란 박스 1번 위에 것과 아래 것.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원의 방정식은 뭐만 하면 끝난다? 원의 중심좌표랑 뭐 하면 끝난다? 뭐 하면 끝난다고? 반지름. 원의 중심과 반지름 다 합니다. 그거 문제가 필수예제 1번, 2번에 나오겠고요. 동시에 접하는 것까지 쭉쭉쭉 나오네요. 일반형 가는 건 뒤에 나오겠고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볼까요? 개념 체크. 자, 개념 체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야, 개념 어렵냐? 준영아? 개념 어려워? 안 어렵지? 별거 없잖아, 사실. 자, 개념 체크 한번 볼게요. 개념 체크 1번에 1번. 페이지 52페이지 밑에 있는 개념 체크. 1번에 1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2다 라고 했어요. 그럼 원의 중심좌표 뭐냐? 우리 준영아 52페이지 어디 갔어? 밑에 개념 체크. 이거 원의 중심좌표 뭐야? 어? 없잖아. x 빼기 1랑 b 0,0 없잖아.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12. 이게 i제곱이라고. 그래서 2루트 3이라고. 자, 이번에 x-1의 제곱 더하기 이 중심좌표 뭐냐? 반지름 몇이야? 맞죠? 자, 3번에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9다. 중심좌표 뭐야? 0,1. 반지름은? 3. 자, 어려워? 얘는 원의 중심좌표 뭐야? 0이죠? 반지름은? 끝이에요. 자, 그럼 2-1번 다 풀 수 있겠냐? 2- 밑에 있는 거 풀 수 있겠어? 풀어보세요. 이게 원반 기본입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반지름이 몇인 거죠? 2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1번이요. 중심이 2,3이고, 그러면 x-2의 제곱, 3이니까 y-3의 제곱하고, 반지름이 5니까 5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어려워? 자, 그러면 결론은 원방은 누구 찾는 싸움인지 이제 다 알겠죠? 원의 중심좌표랑 누구 찾는 싸움이야? 반지름. 이게 끝인 거야. 심플하게. 심플하잖아요. 안 심플하냐? 심플하죠? 자, 그럼 필수 1번부터 나갑시다. 이제 원방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 찾는 싸움이었구나. 자, 1번. 중심이 센터가 0,0이야. 그리고 원점이고 점 마이너스 3,4를 지났는데 반지름 모르지? 반지름 그냥 알려놔요. 모르면 미지수로 놓는 거야 그냥. 자, 그럼 써볼게요.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i제곱인 거야. 왜냐면 중심좌표가 0,0이니까 여기다 뭐를 지났는데? 점 뭐를 지났는데? 자,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점 하나만 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미지수 2개 남으면은 점 몇 개 줘야 되지? 2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4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i제곱이 몇이 나오냐? 25. 그게 답이에요. i제곱 자리에다 25 쓰면 되겠어요. 이게 1번 답입니다. 어렵니? 끝이에요. 그냥 모르는 거는 미지수로 놓으면 돼. 항상 얘기했지만 모르는 거 뭐로 놓는다고? 미지수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1번이에요. 엄마가 너무 미친듯이 어렵진 않지 아직까지는? 뭐 생각보다 유도하는 것도 두 점 사이 거리도 썼고. 2번 2점을 줬어요. 그래서 A점이 1,8이고 B점이 5,10을 줬고요. 그 다음에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 이거를 뭐로 한다고? 이걸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대. 근데 어차피 이것도 다 뭐고 하는 싸움이냐면 봐봐봐. 어차피 원의 중심과 반지름과 하는 싸움인데 이 A, B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뭐 1,8이고 이렇게 뭐 B가 5,10였다고 쳐 예를 들어서 B가 5,10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지름인 거야.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뭐가 나오는 거야? 원이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뭐만 구하면 끝나냐면, 이렇게 지름을 줬을 때, 원의 중심을 구하고, 뭐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한지름. 그럼 중심 잡도 어떻게 구해? 원의 중심 어떻게 구해? 중점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두 점의 중점 구하면 이게 원의 중심 아니야? 중점 어떻게 돼? 1 더하기 5를 2로 나누니까 3. 8 더하기 10을 2로 나누니까 이게 센터야. 그치? 반지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거 거리 구해도 돼요. 아니야? 거리 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반지름 구하라고 해? 반지름 어떻게 나와? 3하고 1이 제곱, 1이니까 2의 제곱이 되겠고, 9하고 8이니까 1의 제곱이 돼가지고, 반지름 뭐가 나오냐면, 루트 5가 나온다. 끝났죠? 안 끝났어? 끝났잖아. 중심 잡도랑 뭐 나왔어? 반지름 구했죠. 끝났다. 어떻게 돼?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9의 제곱이고,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가 나온다는 거지. 이게 답이에요. 어렵냐? 다 뭐 구하는 싸움이다? 결론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 구하는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줄 테니까. 문제 1-1번. 하얀이 조여가지고 어떡합니까? 잠 좀 잘 안 자니까? 얼마나 뭘 하길래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잠을 잡시다. 하유라. 밤에 잠을 자야지.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니? 응? 밤에 잠을 자야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조여해가지고 무슨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합니까? 김밥 한 줄 하나씩 김밥 한 줄? 죽지마, 죽지마, 죽지마. 자, 1번은 금방 나왔어? 1-1번 1번? 자,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고요. 1,6을 지났는데 반지름 모르니까 i제곱 쓸게요. 이게 1,6을 지났다. 대입해요. 1하고 6을 대입하면 3의 제곱이니까 9고, 3의 제곱이니까 9니까 얘는 i제곱 뭐가 된다? 18. 이게 답이에요. 이게 1번 답이 되겠고요. 2번 답은 어떻게 돼? 중점을 구하면 어떻게 돼? 중점. 센터. 센터 답이 뭐야? 마이너스 1,0이죠? 반지름 몇이야? 누가 봐도 2 아니야? 아니야?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하고 2의 제곱이니까 몇이 된다? 4. 이게 답이죠? 그럼 간단한 문제입니다. 원방 구하는 거. 원방 머릿속에 넣으세요. 직선의 방정식은 한 점과 기울기 아니면 두 점을 구해야 된다면 원방은 뭐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 구하는 싸움이다. 자, 이게 원방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자.
그러면 원방은 끝난다. 그 미지수는 3개다. 자, 그 2번 갑니다.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 자, 미지수가 3개인데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이런 거야.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예를 들어서 중심이 어디 있대? 중심이 X축에 있으면 센터 좌표가 A, 0이 된다는 거야. 중심이 X축에 있으면 Y 좌표는 뭐가 되는 거죠? 무조건? 0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이걸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만들면 이렇게 돼요. x-a의 제곱이고 여기는 뭐가 되겠죠? y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y제곱인 거지. 그럼 미지수 몇 개 남게 돼? 봤더니만. 어? x, y는 미지수가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해겠어요 지금? 자, 이때 그럼 몇 점을 줘야 되겠냐? 이거 구하려고 그러면 점 몇 개 줘야 돼? 미지수 2개니까. 점 2개 줘요. 문제 보세요. 2점 주잖아요. 아니야? 야, 그러면 너 잘 봤을 때 원방은 미지수가 3개니까 원방을 구하려면 몇 점을 주면 원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3개. 그럼 뭐냐? 3점을 지나는 원은 1개밖에 안 나와요. 뭐라고? 3점을 지나는 원은 1개로 고정된다. 자, 원은요 3점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3점을 지나는 원은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걸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2점을 지나는 원은요 무수히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나와요. 2점만 지나는 원은 몇 개 나온다고요? 무수히 많아. 3점이 있어야지만 3개 점이 지나야지만 원이 하나로 고정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또 그림 그릴 때. 자, 대입해가지고 이제 뭐 구하면 끝나냐면 A랑 I 구하면 끝나요. 1,1부터 대입할게요. 그러면 1-A의 제곱 더하기 1은 I 제곱이 첫 번째. 두 번째 3,1을 대입하게 되면 3-A의 제곱 더하기 1은 I 제곱이 두 번째입니다. 이거 연방해서 끝내는 거야. 빼면 I 제곱 없어져요, 다시.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니까 플러스 2는 I 제곱이 되겠고요. 밑에도 정비하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니까 10은 I 제곱이 되면서 빼면 없어지고 빼면 4A 빼면 마이너스 8은 0이 되면서 A는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 A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1의 제곱이니까 1이죠. I제곱은 2가 나옵니다. 대입하면 끝이에요. 답은 뭐가 된다?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i제곱 2가 된다. 이게 답이에요. 연방에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2-2번에 볼게요. 몇 번에 본다고요? 2-2번 잘 보세요. 다리가 아프네. 그래서 소를. 자, 중심이 어디에 있다겠냐? y는 x 플러스 2의 중심이 있대. 여기에 뭐가 있다고? 원의 중심이 있대. 자, 이렇게 이 조건은 뭐냐면 원래 중심 좌표가 a, b였지. 맞아. 그 다음에 반지름 r인데 여기서 a, b를 다 대입하면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하게 당연히 중심이 저기 있대. 그러니까 이게 미지수가 날아가는 거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b는 a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a, b 대신에 뭐 쓰면 되는 거야? a 플러스 2를 쓰면 되는 거지. 미지수 하나 날아갔다 안 날아갔다? 날아갔다고. 여기도 x축 위에 있다고 해서 미지수가 날아갔다. 여기도 중심이 y는 x 플러스 위에 있다고 해서 이 b가 날아갔다 안 날아갔다? 날아갔다고. b를 a 플러스 2로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건이 나올 때마다 미지수가 하나씩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조건들이 미지수가 하나씩.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걸로 원방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로 원방 만들면 어떻게 되죠? x-a의 제곱 더하기 y-a-2의 제곱 i 제곱이 되는 거니까 a랑 r이 남았잖아. 몇 점 줘야 돼? 몇 점 줘야 돼? 2점. 미지수 두 개잖아. a랑 r. 2점 주잖아. 문제에서. 뭐라고 줘요? 마이너스 1, 3하고 마이너스 3, 1을 주죠. 대입해서 또 연방하는 문제입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자, 구해보면요. 결론은 마이너스 1, 3을 대입을 하고,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a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이 나와요. 3 집어넣으면 여기 2랑 빠지겠죠? 1 마이너스 a가 나오니까 제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나오고요. 이렇게 i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게 없어지고요. 2a 제곱 더하기 2는 i 제곱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3, 마이너스 3, 또 대입해요. 그러면 마3하고 마이너스 a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가 나오겠습니다. 여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나오겠고요. 이렇게 i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2a 제곱 플러스 8a 더하기 10은 i 제곱이 나옵니다. 빼요. 그럼 없어지고 빼면 마이너스 8a 2에서 10 빼면 마이너스 8 i 제곱 빼면 0이에요. 그럼 8의 a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을 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제곱이 1이니까 i 제곱은 4가 나와요. 대입하면 됩니다.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답은 x 플러스 1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은 플러스니까 y 마이너스 1이 되겠죠. i 제곱은 몇이 된다? 4가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연방에서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반기의 원방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면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게 나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어요. 55페이지. 자, 요거를 배우면 오늘 끝나요. 빠바바밤. 자, 좌표축에 접하는 건데, 일단 x축에 접하는 것부터 합시다. 뭐 하자고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x축에 접한다는 건요, 두 가지 모양이 나와요. 여기 x축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위에서 접하든지 아래에서 접하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우리가 센터 좌표를 다 뭐라고 넣을 거냐면 위에 있을 때도 센터 좌표는 a, b예요. 이렇게 내리면 이게 수선의 발이 되겠고요. 요게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서도 센터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a, b가 될 거고 요게 내렸을 때 이게 뭐가 된다? 이게 반지름이 돼요. 자, 요 접점, 여기 점 어떻게 구하냐? 우리 준영아. 여기 접하는 점. a, 0이죠? x축에 있으니까. 여기도 뭐가 되겠어? a, 0이에요. 둘 다 a, 0이에요. x좌표가 안 바뀌어요. y좌표만 0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 어떻게 구하냐? 준영아, 이 길이. 위아래 길이니까. y좌표 길이 빼면 되죠. 그러면 b에서 0 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거? r은 뭐가 되는 거야? b인 거야. 여기는 어떻게 돼?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이 r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B. 자, 이게 B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럼 여기 알 수 있지? X축에 접하게 되면, 이 반지름하고 관련있는 좌표가 이 중심좌표의 X좌표, Y좌표야. 반지름하고 관련있는 좌표가. B잖아. B가 지금 무슨 좌표야? Y좌표라고. X축에 접하게 되면 이 반지름은요, 이 중심좌표의 Y좌표에 뭐랑 같냐면 절대값과 같아요. 왜냐면 음수가 나올 수 있잖아. 음수면 절대값 양쪽 밖에 안 바뀌어? 바뀌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뭐랑 같냐면 절대값 뭐랑 같은 거야? B랑 같은 거야. X축 접하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 날아가는 거야. 여기서. 봐봐. 어디에서 했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원래 i제곱이었잖아. 맞아, 안 맞아? 미지수가 원래 3개였단 말이야? 아니야, 맞아.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y좌표가 되냐면, 봐봐. 이 반지름은 누가 되는 거냐면, 이 중심좌표의 y좌표에 뭐가 된다고? 절대값이 된다. 왜냐면 위에 있으면 b가 r이야. 밑에 있으면 r은 마이너스 b야. y좌표랑 관련된다고. 꼭지점이, 중심좌표 y좌표. 그럼 이거 제곱하면 i제곱은 b제곱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제곱하면 제자가 탈출할 수 있죠? 그럼 i제곱 대신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이따가? i제곱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b제곱. 자, x축에 접하게 되면 이렇게 미지수가 하나 날라가요. i제곱 대신에 b제곱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r이 날라간다. 조건이 하나 나올 때마다 뭐가 날아간다고요? 미지수가 하나씩 날아간다고.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야. 그때 이 i제곱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다? 중심좌표의 y좌표. 중심의 y좌표의 제곱을 여기다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이런 그림을 다 그리면서 깨달아야 돼요. 왜 이게 되는지. 자, 이번엔 x축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려면 뭐 하겠냐? x축 나왔으면. 그 다음에 y축. 다 그림놀이 하는 거야. 그림에서 여러분 못 찾잖아요? 다 암기하는 거죠. 망해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다 그림놀이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림놀이 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얘도 분명히 하나가 날아갑니다. 미지수 하나 날아가요. 그림놀이 하는 거예요. y축이 이렇게 따라 봅시다. 이게 y축이. 그러면 오른쪽에 있을 수 있고 또 어디 있을 수 있죠? 왼쪽에 있을 수 있겠죠? 아, 맞아, 맞아. 그럼 여기 중심좌표가 a, b라고 보면 이게 반지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도 이게 반지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좌표는 뭐가 되겠냐? 아니, 여기 알아? 좌표? 지금은 여기 접하는 점, y축에 접하는 점. 그래, 0,b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0,b겠죠.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x좌표 길이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야. 여기가 a인 거야. 여기는 0에서 a를 빼니까 여기 뭐가 되냐? 여기가 마이너스 a인 거야. 큐는 뭐야? r은 a거나 r은 마이너스 a라고. a가 음수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봐봐. y축에 접하게 되면 반지름하고 관련 있는 거는 중심좌표, x좌표, y좌표야. a니까 x좌표, y좌표야. x좌표야. x좌표가 반지름과 관련이 있다. y축에 접할 때는. 그래서 r은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a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여기서도 제곱하게 되면 i제곱은 뭐가 나오는 거냐? 제곱하게 되면 i제곱 뭐 나오냐? 우리 준영아.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i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그러니까 i제곱 대신에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i제곱증은 미지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y축에 접하게 되면 x-a제곱 플러스 y-b제곱에 i제곱 대신에 a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x축에 접한다 그러면 x좌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y좌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i제곱에다가. 마찬가지로 y축에 접하게 되면 이 i제곱에다가 누가 들어가는 거야? x좌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반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림을 다 확인했죠? 이거를 다 그리면서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어디다 쓰냐? 어차피 학기 이제 또 계약해 가서 또 배우다 보면 또 까먹어요. 외우면.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제 수학에서 제일 할 일이 없는 짓이야. 제일 쓰잘데기 없는 짓이야. 그래서 뭐하냐? 그림 그리면서 이 미지수가 왜 이렇게 없어지는지 반지름과 원의 중심과 사이의 관계들을 다 찾는 거야. 하나씩. 한 땀 한 땀. 그게 수학 공부야. 근데 대부분 애들은요, 안 찾고 어떻게 한다고? 외운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외웠어. 그래. 근데 외운 거 잊어버렸어. 그럼 무야, 무. 근데 한 땀 한 땀 그려가지고 다 한 거는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니까? 근데 내가 왜 뭐냐면, 그림 그리면서 하나씩 다 해보라고요. 내가 했잖아. 문제는 안 풀어도 원해야 된다고? 개념 복습하시고, 하나씩 다 해보시고,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어. PS 예제만이는 풀어보라. 그러면 지금 처음 배우는 거잖아. 합격이야. 제일 안타까운 친구가 뭐냐면 시간을 들였는데 개념 복습을 하나도 안 하고 공식만 외워서 문제 푸는 애들. 제일 쓰잘데기 없는 짓 하는 애들. 정말 미안하지만 걔는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불쌍한 친구들인 거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효율적인 걸 따진다면 이런 거야. 어떤 애는 롤에서 다이아를 가는데 자체의 높은 게 뭐냐? 플래티넘 정도냐? 너네 스튜던트 제일 잘생긴 플래티넘이 제일 높냐? 그 사람도 있냐? 플래티넘 이상 가는 애도 있어? 학교에? 있어? 플래티넘 위에 뭐냐? 에메랄드까지 가는 놈이 있어? 중요한 거 봐봐. 어떤 놈은 에메랄드까지 한 500판에서 간 놈이 있는데 어떤 놈은 1000판에서 가는 놈이 있는 거야. 어느 놈이 효율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500판에서 가는 놈이랑 1000판 하는 놈 누가 효율적으로 게임하는 거야? 500판. 게임도 하물며 그래요. 수업 더 심해요. 공부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남들 500번 할 거 자기 1000번 했는데 져. 너무 슬프죠. 야, 네가 1000번 했는데 5번 하면서 졌어. 겁나 짜증나지 않겠냐? 괜찮아? 짜증나죠. 막 현질 다 하고 막 만 했는데 500번 하면서 졌어.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제대로 게임도 연습이 안 되면 가능하다는 거지. 수학은 더 심해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해보라는 거야. 이런 거 다 영상에 다 찍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안 찍혀 있어? 자, 그러면 X축하고 Y축이 동시에 접하는 것도 있겠죠. 동시에 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오늘 여기까지. 자, X축에 접하면 미지선이 날아갔어요. Y축에 접하면 미지선이 날아갔어요. 그럼 X축, Y축 동시에 접하면 미지선 몇 개 날아갈 것 같습니까? 몇 개 날아갈 거냐, 하유가. 느낌상. 여기서 하나 날아갔잖아. Y축에 접해서 하나 날아갔잖아. 같이 동시에 접해. 그럼 몇 개 날아갈 것 같아? 2개 날아가겠죠. 당연하겠죠. 2개 날아간다는 얘기는 미지선 3개밖에 없었잖아. 2개 날아가면 미지선 몇 개 남는 거야? 아니, 3개 중에서 2개 날아갔잖아. 그럼 미지선 몇 개 남는 거냐고. 그래, 한 개, 3 빼기 2에는 1이잖아. 그러니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개념이 또 있어요. 또 그림 그려보자고. 자, 여기는 가장 기본이 그림 그리기 놀이야.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림을 안 그리는데 이해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도형놀이잖아요, 지금 도형놀이. 그림놀이에요, 그림놀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뭐는 과연 누구일까? 그림 그리면서 다 찾는 거예요, 하나씩. 한 땀, 한 땀. 자, 1, 3분에서 접할 수 있어요, 동시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2, 3분에 접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3, 4분에 접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4분에 동시에 접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게 1,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있고 2,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수 있고 3, 4분에 동시에 접할 수 있고 4, 4분에 동시에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중심은 보시면 알겠지만 중심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다 반지름이에요. 중심 좌표는 1, 4분에 동시에 접하면 I, R이 중심 좌표예요. 뭐가 중심 좌표라고요? I, R. 그럼 2, 4분에서 동시에 접하면 자, 하유야, 여기 중심 좌표 뭐겠냐? 2, 3에 동시에 접하면. 네가 봤을 때 중심 좌표 뭐일 것 같아? 2, 4분면이니까. 무슨 좌표가 음수겠어? 2, 4분면이면.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I, R이야, 중심 좌표. X 좌표만 음수인 거야. 야, R은 음수가 없다. 반지름에 음수 있으면 좀 곤란해져요? 그죠? 맞아? 반지름 마이너스 3이 있어.
난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불가능하죠? 자, 그럼 여기, 자,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했어. 중심좌표 뭐겠냐, 중량은? 그래요. 자, 4분면 동시에 접했어. 중심좌표 뭐겠냐, 가요라? 그러면 이게 원방이 나와요. 자, 봐봐. R, R이 중심좌표니까 이렇게 돼요. X-R이 되고, Y-R이 제곱이고, 반지름도 R이니까 I제곱. 미수 하나밖에 안 나와요. 2, 3에 동시 접하면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R, R이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중심좌표는 R의 제곱이죠. 2, 3에 동시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왜 외웁니까? 그냥 그림 다 나오는데. 자, 3, 3에 동시에 접하면 X 플러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I 제곱이 됩니다. 4, 3에 동시에 접하면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게 I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 4분에 동시에 접하냐, 2, 4분에서 동시에 접하냐, 3, 4분에서 동시에 접하냐, 4, 4분에 동시에 접하냐는 것만 알게 되면은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점 몇 개 주면 끝날 것 같아. 우리 준영아.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 점 하나 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점을 줬을 때 어떻게 찾아요? 잡아봐. 1, 4분면에 점을 줬어. 지나가는 점. 그럼 1, 4분에 접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겠죠? 아니야? 1, 4분에 접하는 거 주면 1, 4분에 접하겠죠. 2, 4분에 점을 줬어. 그럼 어디서 접하는 거야? 2, 4분에 접하는 거야. 3, 4분에 점을 줬어. 어디서 접하는 거야, 그러면? 3, 4분에 접하겠지. 4, 4분에 점을 줬어. 어디서 접하는 거야? 4, 4분에 점에서 접하겠죠. 당연한 얘기인 거 아니죠? 근데 봐봐. 내가 지나가는 점을 하나 준 거야. 이렇게 딱 줬어. 자, 그림놀이 해볼게요. 한 번 더. 자, 내가 1, 3면 점을 줬어. 여기 점을 지나가는데. 요 점을 하나 줬는데, 요 점을 지나가는데. 근데 X, Y, Z 동시에 접하는데. 그러면 봐봐. 그림이 재밌는 게,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고요. 이렇게 크게 돼가지고 그려질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줬을 때, 지나가는 점 하나 줬을 때, 동시에 접하는 원이 몇 개가 나오냐면요. 그림을 그려보면 몇 개 나온다고요? 하여간? 그림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2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옵니다. 재밌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별표 쳐놓으세요. 거기 보면은 동시에 접하는 원 55페이지에 보면 그 개념에 참고라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참고. 밑줄 치시고 별표 치세요. 참고.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어디 있다고요?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봐봐. R,R과 마이너스 R,R은요. X좌표랑 Y좌표 같아 안 같아? X, Y좌표 같아 안 같아? 같잖아. X좌표, Y좌표 같죠? X좌표, Y좌표 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중심좌표. 자, 1, 4분면과 3, 4분면을 동시에 접하는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좌표가 어디 위에 있다고요? Y는 X 위에 있어요. 그럼 2, 4분면과 4, 4분면은 X, Y 좌표의 부호가 어떻게 됐죠? 반대죠. 그러니까 이 중심좌표는 어디 위에 있겠어, 그러면? Y는 어디 위에 있겠어?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지금 이 얘기예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 1, 4분면이나 3, 4분면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 중심좌표가 어디 위에 있게 돼? Y는 X 위에 있게 되겠고요.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X축과 Y축 동시에 접하게 되면 중심좌표가 어디 위에 있다?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이게 지금 참고해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원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 대한 엄청난 중요한 행태. 자, 이것까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이거를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한 땀 한 땀 어떻게 하라고? 자기가 다 찾으라고. 그게 공부를 하고. 자, 그러면 개념 체크 풀고 끝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문제 풀 거예요. 자, 요거를 하나씩 다 해보는 거야. 지금 개념 공부하고 있잖아. 우리가 뭐 어려운 건 하는 게 아니야. 한 땀 한 땀 다 찾아보라는 거야. 그림 그리면서. 그림놀이 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의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림놀이 1번. 자,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중심좌표가 몇이냐? 지금 중심좌표 몇이냐? 중심좌표 뭐라고 줬어? 4,3이라고 줬어요. 문제에서.
맞죠? 그럼 반지름 몇이냐? 하연아 딱 보니까 반지름 몇이야? 여기 좌표 구하면 되잖아. 이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이 좌표 몇이야? 4,0이죠. x좌표 바뀐 게 없어. 좌우로 움직인 게 없잖아. x좌표는 같을 거야. y좌표는 x축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 그럼 빼면 이게 거리잖아. 3이잖아. y좌표 길을 뺐으니까. 반지름 몇이라고요? 3. 막 나왔다. 끝났어요. 그림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뭐 3의 제곱하면 돼요. 반지름 3이니까. i의 제곱. 준영아, 2번. 2번은 x축에 접했잖아. 이렇게. y축에 접했잖아. 이렇게. 중심좌표가 몇이죠 지금? 2,-5지. 반지름 뭐야? 이거잖아. 반지름 몇이야? 2요. 그래, 반지름 2라고. 여기 좌표가 0,-5예요. 요 길이가 x좌표 길이 빼면 되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2번 답은 뭐가 되냐면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이고 반지름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됩니다. 3번은 x축, y축 동시에 접했죠. 이건 더 쉽죠. 반지름은 3이죠. x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이고 반지름 3이니까 3의 제곱. 이게 3번 답이 되겠죠. 3번 더 쉽죠? x, y축 동시에 접하는 거? 아니야? 반지름 3인 거 뭐 지나서 가만히 가다 있겠죠? 자, 그러면 2-1번 풀어보세요. 중심이 점 1,2이고 x축에 접한다. 자, 중심이 1,2이고 2-1번 중심이 1,2고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야. 그럼 r은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겁니다. 자, x축에 접하면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돼요. 그럼 끝나죠.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2의 제곱. 자, 2번 자, 중심이 마이너스 5,3인데 어디에 접한다? y축에 접해. 그러면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야. r은 5가 됩니다. 그럼 또 끝나죠.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5의 제곱이 됩니다. 또 x축과 y축 동시에 접해.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4,4야. 그럼 반지름 몇이죠? 4죠. 뭐 끝나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숙제고요. 여긴 개념 복습만 하시고 앞에 부분은 다 못 풀면 되겠다. 개념편과 유형편의 문제들을 다 풀면서 하시고 개념 복습을 열심히 해야 돼. 특히 오늘 원방 처음 배웠어? 안 배웠어? 그거 개념 복습 다 돼. 어떻게 유도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죠? 우리 하율이는 다음도 짧은데 죽어있지 마시고요. 열심히 나서 공부해야 돼. 등급 좀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올릴 거 등급? 야, 수행은 잘하고 있냐, 근데? 하율아?